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오르고 내리는 거에 팽팽하네요. 기싸움이 팽팽한데 그러게요. 오늘 예. 주제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겁니까? 저 1월 지표가 미국이 잘 나왔잖아요. 예. CPI도 그렇고 지난주에 소비자 소매 지표 좋았고 물가 지표 잘 나온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 좋은 거죠. 아니 좋다는 게 아니고 네, 높은 거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수치들이 헤드라인 수치들이 좀 나쁘게 반응을 한 건데 네. 그 수치에 이면이 혹시 숨어 있는 게 있는가 그런 코멘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 현대차를 좀 얘기를 하려고요. 현대차가 마케팅 전략을 또 과감하게 하나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 그 현대차의 그러한 전략이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짧습니다. 이번 주에 금주 캘린더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거 그거 한국 시장 포함해서 캘린더 업데이트 해드려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이제 헤드라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나라는 쟤는 윗줄에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매출액을 얘기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 그러니까 첫 번째 드러나는 지표, 물가도 네. 이제 CPI가 있고 밑에 이제 핵심이 있고 그런 건데요.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울고 웃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내용들 이면에 거를 좀 더 들추어 봐야 된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항상 그 우리도 뭐 그 어닝 서프라이즈다 네. 아니면 쇼크다 이런 헤드라인성 기사에도 흐릿하잖아요. 그렇죠. 넘버도 사실은 뭐 CPI다 하면 CPI 말고 또 내밀에 들어가면 코어 CPI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헤드라인 숫자도 봐야 되는 거지만 안 보면 안 되지만 그 밑에 또는 한 번 더 내려가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뭔가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1월 달에 그 지표들이 강력히 헤드라인 나왔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간 요인이 변동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물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계절적 요인이 보면은 재작년 말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월에 계절적 조정 수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과하게 계산이 됐다. 그런 얘기를 좀 해서 1월 말고 2월 데이터까지 봐야 된다. 결론은 이거죠. 2월 데이터 나오려면 3월 초잖아요. 2월 달은 조금 1월 데이터 헤드라인에 깜짝 놀라면은 주가가 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추세가 반락돼가지고 내려가느냐 1월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짓기는 너무 서두르다. 헤드라인 보지 말자 이런 얘기죠. 네. CPI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 있는데 핵심 서비스가 죄송합니다. 넘버가 바뀌었어요. 물 좀 드십시오. 목이 살짝 걸리셔서. 그러니까 지표가 이제 지금 보여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공부를 좀 할 게 더 많은 거죠. 옛날에 하나만 봤는데 됐는데 이번 이제 그 밑에 핵심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투자자들이 점차 더 이제 봐야 될 게 많은 상황들인데요. 예, 준비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미국 같은 CPI 중에서 몇 가지가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자동차 보험, 개인 서비스, 요양 서비스 또는 약을 처방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처리가 올해부터 가격 조정이 인상이 돼서 인상이 되니까 CPI 넘버가 높았겠죠. 네. 이게 정확히 얼마만큼 인상분에 플러스가 됐는지는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은 그것이 올해부터 좀 집중이 됐다. 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계산된 것이 좀 많다. 그러면 CPI가 원래 한 6.2 정도 봤는데 6.4 정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코어라기 보면 좀 발라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얘기죠. 그럼 보시면은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네. 그렇죠? 네, 물 좀 더 갖다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시면 이제 네. 네. 소매 판매가 1월 달에 참 좋게 나왔어요. 네. 20년 들어서는 데이터가 이거죠.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매가 5%, 4% 이게 3%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저는 원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1월 달이 원래 컨센서스가 낮게 잡히고 실제는 잘 나오는구나. 이번에도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고용 데이터는 좀 말씀드렸지만 고용 데이터는 조금 많이 나왔죠. 예. 네. 그것도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신규 고용 측면에 좀 그것도 오버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넘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CPI 넘으니까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종료가 아니고 한 5월 달 가서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월 달에 원래 25bp가 아니고 50bp 가능성도 없다가 낮다가 5% 10% 하더니 지금 한 20%가 3월에도 50bp 가능하고 4월은 쉬지만 5월까지도 금리가 인상되고 심지어 6월 달까지 이런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고 네. 있어 오늘 조정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CPI 넘버라든지 1월 달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 1년 타당하지만은 사실은 1월 데이터가 그렇게 약간의 왜곡이나 과대 계산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2월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3월 초에 결국은 미국의 그 FOMC도 2월 달 쉬니까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2월까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데 시장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단락하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FOMC 회의록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만은 네. FOMC는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있는데 통화 정책이 여태까지 많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누적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효과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효과라는 것은 항상 시차를 두고 나니까 이 타임렉이죠. 그러면 누적됐으니까 1월 달에 CPI가 비록 아까 그렇게 헤드라인 높았다 하더라도 네. 1, 2월 달에 확인하고 누적된 거를 하니까 다시 갑자기 뭐 금리를 50bp 25 내려가다가 50bp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화들짝 그 확률을 높였는데 확률 높아진 건 이해됩니다만 아직은 3월이 25bp가 여전히 핵심이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이니까 23일 목요일 되겠죠. 23일 정도에 FOMC 회의록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고 최소한 결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 또는 늦게 보면 3월 초까지는 아직 미국이 너무 핫해서 금리를 50bp 올리고 5월 달도 50이 올리고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조금 네. 기대가 예상이 조금 헤드라인에만 집중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보신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2,300 한 초반까지 네. 내려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CPI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가적인 요인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게 네. 나중에 2월달 확인되면은 3월달 초 되면은 중국의 양해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장은 그렇다고 장이 뭐 올라가지는 않고 네. 한 방향으로 그렇게 치솟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어저께 조정받은 그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그렇게 미국의 지표 자체를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끊어드려야 됩니다. 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말을 한번 하시면 네네. 물 좀 드시고 숨 좀 고르시고요. 생방이라 그러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숫자들 물가든 고용이든 금리 우려든 요거를 한 번 더 곰씹어 봐야 된다. 근데 뭐 무조건 좋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고 물가도 금리도 50bp 인상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과한 반응이다. 조금 확인하자고 하셨고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현대차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가 사실은 시장에서 못 갔죠. 못 갔고요. 그렇죠. IRA 나오면서 이제 눌려 있다가 최근에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기아차가 좀 더 빠르고 네네. 외국인들 매세가 좀 들어오고 그죠? 근데 미국에서 파격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또 한 번 현대기아차가 승부수를 걸었다. 네. 내용과 함께 의미 짚어 주십시오. 일단 삼성증권에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네. 나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다뤄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더라도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전략을 현대차가 했을까? 그거는 위기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위기에 대해서 리액션, 전략을 과감하게 제시했다는 측면에 두 번째 이슈가 있고요. 네. 근데 주가가 뭐 한국 시장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2차전도 그렇고 심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나빠도 주가는 오르니까 대형주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 많지 않은데. 자동차 사실 실적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그렇게 돼서 밸류에이션 항상 PER 7배인데 네. 이러한 전략의 제시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리레이팅의 시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어텐션하자 이런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실적 삼성증권에서 리포트한 거는 이번에 현대차가 2분기부터 이제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 또 2024년 모델부터 우리가 그 OTA라 해가지고 우리 그 자동차의 각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를 커넥티비티 업데이트라는데 그 서비스를 이 평생 무료로 제공해요. 네. 한 40만 원 돼요.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 거로 돈 버는 거예요. 서비스에. 걔네는 19년부터 계속 돈을 받고 있죠. 뭐 영원히 그래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자율주행차 가면 현대차가 다 포기하냐 이건 아닐 텐데 우리 초반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차라리
무료로 줘가지고 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IRA 법안 통과되기 전에 현대차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켓쇼를 한창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켓쇼가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한 4-50만 원도 비용을 대당 포기하고 고객들의 마켓쇼를 확실하게 잡아놓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과거 10년 전 2010년도, 9년도라든지 1999년도에 이런 비슷한 위기에서 과감한 전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돌아갈게요. 20년 전에 현대차가 지금 마켓쇼가 7%, 5% 되는데 1%예요. 네.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미국 시장인데 그 당시에 미국 초반에 안 팔리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서비스도 안 좋고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10년 보장해요. 10만 마일.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옛날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격적이었던 거죠. 예.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불과 한 5년 사이에 마켓쇼가 거의 더블 비슷하게 오른 거죠. 2% 후반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근래인데 아마 투자가들 중에서 조금 연배가 있으면 좀 기억하실 텐데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세요 일단. 근데 혹시 사고 나서 나 직장 일자리 잃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줄게. 그걸 사주는 거죠. 대사주는 거예요. 지금 뭐 IRA 해가지고 전기차의 한 대당 $7,500 네. 그렇죠?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각각 똑같은 겁니다. 최대 $7,500까지 보상해주는 재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일반 영어로서는 어슈런스 안심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넘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마켓쇼가 불과 3년 만에 3%가 5.1%까지 올라요. 엄청난 거죠. 이때는 value for growth라 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 가격이 싸다. 가성비를 내세웠단 말입니다. 가성비 내세운 게 마케팅 프로그램과 결합이 돼서 마켓쇼가 또 한 번 급상승하는 게 10여 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2011년으로 마무리된 거는 그 다음에도 마켓쇼가 또 조금 올라갈 뻔했는데 2011년 정착 내려갑니다. 이때는 최고 올라간 거 2011년 저것도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네. 그래서 도요타 이런 자동차가 잘 안 팔리면서 한국이 이득을 얻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과거의 사례고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네. 지금 보는 거죠. 네. 블루링크가 어떤 건지는 보시면 한 3,400불 정도,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도 업데이트를 빼놓고 원격 제어, 보안 서비스, 차량 관리,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다 한배 커넥티비티 기능이라고 이른바 얘네들은 블루링크라고 하거든요. 블루링크 플러스 버전이 나오는데 이걸 공짜로 주겠다. 왜? 지금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하드웨어적으로만 매료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커넥티비티 매료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퍼해서 시장에서 고객들을 미리 잡겠다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일단은 무료로 주고 판매돼서 등가되면 고객이 락인 되는 거죠. 나중에 와서 AI 서비스가 들어오고 구독형 자율주행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자율주행을 확실해 줍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듯이 그거 할 때는 유료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마켓쇼를 잡기 위해서 락인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현대차가 지금 약간의 전기차도 어느 정도 팔아서 2등이고 올라갈 때 올라갔고 마켓쇼가 절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다. 그게 주가가 억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펼쳤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탑픽 뭐도 영향을 가장 좋게 받을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주식도 좋은데 현대기아, 뭐 오토에버 이런 것도 리포트해 보면 그죠? 뭐 일단은 현대차가 좋아요. 자산 소각도 하고 뭐 발표한 게 많으니까 그 PER이 7배인데 도요타 11배 대비했을 때 너무 낮은데 최근에 뭐 자산 소각하고 이런 거 하면은 마켓쇼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우선주. 우선주가 많습니다. 1A, 뭐 2, 뭐 C, 3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배당률을 얼마 정도 이상 줘야 된다. 그거 유례차 다른 거거든요. 거래가 제일 많은 건 EUB죠, 현대차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맞습니다. EUB인데 보통주 대비 가격이 뭐 50%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것도 우선주하고 보통주 캐리가 과거에 한 15년 전에는 한 4-50%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리레이팅 되면은 같이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주가 괴리율이 좁혀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우선주가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지 잘 모르겠으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마켓이 중요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좀 우리는 뭐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은근 준비된 건데 어쨌든 미국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기대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위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현대차가 2010년도 15년 전에는 일본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마켓이 괜찮았다네. 네. 지금 중국도 없잖아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 돌지는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시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하는 투자 업데이트 일정 체크해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코너에 저희가 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